네, 실습도면 2 평이자 상세도 그리기 작성 시연 하겠습니다. 실습도면 1번과 마찬가지로 역시 현재까지 이 동영상을 이제 보는 상태라면 도면에 작성된 치수와 지시선 참고하시고 객체를 그리시는데, 역시 아직은 치수와 지시선을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실 테니까 그건 생략하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기초편에서 다루던 그런 객체에 비해서 그 크기가 거의 뭐 20배, 적어도 10배 정도씩은 이렇게 크니까, 따라서 이 치수 모양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치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지만 치수 스타일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차 다뤄 나가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올라가 있을 때쯤엔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자, 실습도면 1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객체가 상당히 이제 많은데 사각형 위주로 되어 있고, 이 각재, 그러니까 보통 너비보다 길이 부분이 훨씬 더 큰 거, 또는 너비가 길이 부분보다 한 4배 이상 되는 이런 목재를 각재라고 합니다. 몽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각이 있는 목재라고 해서 각재라고 하는데, 이 각재의 조건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니, 이 실습도면의 레이어 이름 조건이 다양해요. 왜 이렇게 이제 만드냐면,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각재가 1670, 25, 85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길이 부분만 달라지고 가로와 세로 부분은 사실상 규격이 비슷한 이런 목재, 각재로 묶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각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5, 85라고 되어 있는 이 각재는 나중에 작성하고 나면, 또는 처음부터 작성할 때 빨간색의 각재 25, 85를 설정한 그 레이어로 위치시켜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면이 1, 2, 3번 중에 이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앞에 써 있는 이 숫자가 보통 가로 길이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써 있는 숫자가 이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만큼요. 그리고 마지막 평면도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면도에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정면도나 이쪽 측면도에서 이 높이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860, 25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각재가 1800이면 지금 가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800이란 뜻이죠. 세로가 지금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만큼이 60. 보이지 않는 부분 25는 여기 정면도에선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이쪽 측면도에 와보시면 이만큼이 25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도에 써 있는 규격을 다른 정면도나 측면도에서도 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평면도가 뭔지 정면도가 뭔지 측면도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3D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흔히 말하는 1점 투시도입니다. 저기 어디론가 가서 한 점으로 소실점에 모든 객체가 향하기 때문에 이런 걸 1점 투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바라보는 방향, 또는 두 군데로 이렇게 소실점이 생기는 방향, 이런 걸 투시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렇게 먼저 3D를 이용해서 입체로 객체를 작성하려다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게 CAD 이후에 생겨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예전 도면 방식을 여전히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도면을 이렇게만 보여주면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보여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일반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런 그림도 같이 보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3D 입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평면도로 이렇게 보자면, 자, 이것도 투시도로 보이긴 하니까 제가 레이어별로, 각재, 규격별로 이렇게 따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도면들 나올 때, 작성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뭐 정면도 또는 측면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평면도
가지고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재를 뭐 받치는 데도 사용하고 나사못이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도 하고 그런 모양을 여기 도면에서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면을 상세도라고 합니다. 자, 이미지와 도면 내용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치수에 맞춰 가지고 축척을 맞춰서 여기에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조건 보시면 아직 역시 치수, 지시선 참고만 하고 그리지 마시고 도면층부터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LA 명령 입력하셔도 되고 앞선 강의를 잘 이수하셨다면, 잘 보셨다면 0번 도면층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름 한번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도면층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각재 60 곱하기 25. 근데 곱하기가 티웃으로 여전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 눌러서 한번 복사를 하시고 엔터 한번 치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각재 필요한 숫자만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됐죠? 65에 65. 다음에 각재 25에 85니까 이 앞부분을 25에 85. 그래서 해당되는 객체는 아직 치수를 작성할 줄은 모르지만 또 지시선 지시문자 작성할 줄 모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객체를 그룹 지어 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재는 이렇게 3개가 다고요. 한 번 더 엔터를 쳐서 나사 못 엔터 한 번 더 치고 집안. 자, 더 이상 작성할 거 없죠. 근데 미리 하나 해두면 좋은 건 여기서 뭐 참조선으로 쓸 일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번 도면층 앞쪽에 또는 바로 뒤에 보일 수 있도록 참조선이라고 하나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도면층은 각재 60에 25 하여튼 각 도면층은 지금 색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지금 이 평면도에서 가장 중요한 객체, 가장 많은 객체는 지금 1860에 25짜리, 60에 25짜리가 또 이쪽에도 숨어 있거든요. 평면도에서 보니까 25, 380, 60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25와 60짜리니까 이렇게 25와 60에 25짜리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고 얘를 초록색으로 3번 설정하자. 나머지도 미리 설정해 두시면 레이어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이어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사용자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면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각재 65, 65는 선홍색. 그래서 6번이라고 저는 바로 입력할 겁니다. 25에 85, 빨간색이니까 1번. 계열별로. 나사못은 중요해서 그런지 2번. 그 다음에 집안은 하늘색. 아이고, 플러스를 눌러버렸네. 하늘색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조선은 나중에 이쪽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쪽 계열의 색깔을 쓰시면은 좀 더 나을 거예요. 글쎄, 이 정도 색깔? 52번? 52번 정도가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도면층이 어떤 건지 잘 확인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뭘부터 그리는 게 좋은가? 지금 현재 도면층을 60에 25짜리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그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5개, 1800짜리가 5개나 있거든요. 1860 곱하기 25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REC 명령으로 한익기 전환하고 이쯤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정확히 일치시키려고 좀 하니까. 자, 가로 1800 다이나믹 인풋 동적 입력해주고 1800에 그다음에 규격이 60짜리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자, 이렇게 하나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놈이 60에 25, 25는 다른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면도 기준으로 보통 규격을 작성하고 자세하게 나타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도면층이 맞단 말이에요. 이걸 그려두면 좀 더 편한 거는 여기 이쪽에 있는 각재 이거의 규격이 지금 60에 몇이죠? 20, 25, 20 더하니까 65죠. 그래서 여기에 지시선에 따로 써놓는 겁니다. 빨리 읽으라고요. 그래서 65에 65짜리를 하나 그려두면 여기서 이제 훨씬 편해진다. 자, 여기 끝점 클릭하고 자, 가로 65 탭.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65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여기 바로 붙는 65 각재가 평면도니까 65, 65로 표현될 뿐이에요.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1번이나 또는 그냥 여기 도면층 도구 막대에서 65, 65로 바꿔두면 여기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 다음 이 각재 1800에 60짜리가 몇 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냐면 이 원본 객체 포함해서 5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380 떨어진 만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65에 65짜리 각재가 여기서 제가 라인 명령으로 하나 위쪽으로 직격해가지고 380짜리 하나 그려두면 지금 이 65짜리 각재가 여기를 끝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즉 디스트 명령으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재면 320 밖에 안 되네. 다시 해야 되겠네요. 380 380 제가 잠깐 이걸 잘못한 것 같아요. 380 맞는데? 여기까지 있었군요. 아유, 등에 땀 났습니다. 제가 순간 잘못한 줄 알고. 참조선을 썼던 건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각재 1800에 60짜리가 여기 왼쪽 아래 끝점에서 이쪽까지가 380 나오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틈이 있습니다. 틈. 각재가 서로 맞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틈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목재는 이제 실제로 목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목재를 이용할 때 가장 긴 길이를 1800짜리 목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외에 이것보다 더 긴 것들은 접합을 하거나 또는 접착을 해서 더 길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무도 키가 아주 큰 것 같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의 길이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1800. 그래서 모든 단위가 지금 밀리미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1800짜리가 5개가 있으면 되고, 원본 객체 포함해서 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지금 60으로 되어 있으니까 60이 5개가 있으면 300. 그럼 이 틈은 지금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각재 5개와 틈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재 5개가 실제 차지하는 길이는 300. 그래서 380 떨어져 있으니까 380에서 300을 빼면 80. 그 80을 4개의 틈으로 나누면, 즉 80을 4로 나누면 20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카피 명령으로 선택해서 여기서 이만큼 하나 두고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가는 척 하면서 20만큼 떼면 자, 이것도 위에 거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여기서 이렇게 3번째 거, 4번째 거, 5번째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중급편이기 때문에 되게 초보처럼 보입니다. 자,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잘 따라 하셨다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는 이 방법을 하나 이제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시간을 어떻게 좀 줄이는 게 좋으니까. 자, 선택해서 카피 명령 입력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5개만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피 명령어 입력해서 여기 끝점을 기본점으로 찍고, 아래쪽은 안 됩니다. 왼쪽 윗부분 기본점으로 찍고 배열 옵션, 그 다음에 이 항목 포함해서 5개가 복사되면 되니까 5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맞춤이라는 옵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거 직접 가서 클릭하지 마세요. 자, 맞춤 F하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내가 끝에 클릭하는 지점까지 5개를 정확하게 복사를 해줍니다.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점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카피의 배열 옵션 이용해서 이 5개를 쉽게 채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MA 명령으로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1800에 20 딱딱 나오죠. 이 방법도 편하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카피 명령어, 자, 왼쪽 아래점은 안 됩니다. 왜냐면 배열 옵션 이용해서 배열 항목수를 5 하고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맞춤 옵션 이용해도 여기까지가 채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 카피, 그 다음에 기본점 여기를 찍고 끝점 찍고 배열 옵션, 배열 항목수 5, 그 다음에 맞춤 옵션 이쪽 왼쪽 아래 끝점까지,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 자,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으로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만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끝점에서 끝점, 아니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대칭선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왼쪽 위에 거는 이 65, 65 각재가 지금 1860, 25 각재보다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65, 65 각재는 다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자, 둘 다 괜찮은데 이 똑같이 맞추고 싶다면 아무래도 여기 정면도나 측면도에서 보면 65, 65 각재가 위쪽에 있으니까 이 선홍색의 65 각재를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거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DR 명령어 입력하시고 자 보시면 뒤로가 기본값인데 앞으로 F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로 이것들을 선택해서 뒤로 두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선은 겹쳐지니까 레이어만 잘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되셨으면 나머지 것들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위쪽에 각재 1670에 25, 85짜리가 있네요. 자 RDC 명령으로 위쪽에서 한 점 찍고 1670 탭 25 엔터. 자 이거는 지금 25에 85짜리니까 미리 이렇게 바꿔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빨간색으로 나올 겁니다. 자, 확대해서 선택하고, 자, 여기 중간점에서 이쪽 중간점으로 위치시킨다. 중간과 중간을 이제 못이라는 걸로 결합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못도 지금 나타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샵 8에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길이가 100이라는 건데 샵 8은 뭘 의미하냐면 이 목공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예측이 돼서 이렇게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샵 8이라는 거는 이 나사못의 지름을 보통 의미합니다. 샵 8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숫자는 이 길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사못의 뚜껑,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샵 8인데 그것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이 길이 부분은. 근데 그 길이는 훨씬 더 길게 조정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사못의 머리 직경과 길이로 이 규격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목공을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샵 8에 100짜리 나사못 하나만 박아서는 사실 이 각재가 잘 고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박아줘야 되는데 그걸 도면으로 표현하기에는 지금 중급편 첫 도면이라서 제가 그냥 단순화 시켜 놨습니다. 레이어를 일단 구분하고 알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못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PL 명령으로 자 여기 중간점에서 오른쪽으로 직격하고 가는 척 하면서 숫자 100을 입력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요 놈이 이제 나사못이 되는 거잖아요. 나사못. 자, 그리고 나사못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면도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객체는 기초편에서도 그랬지만 숨은 선, 즉 은선이라고 부르는 이 점선 형태로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꿔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편에 썼던 명령어, LT 명령어 입력해서 로드하고 지금 이 도면에서 1.3선은 없으니까 자, 선 종류 아무거나 선택해서 D로 가면 대시드, 이걸 기초편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성 편집할 때요. 자, 대시드를 갖고 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선택해서 자, 여기 도구막대에서 특성도구막대에서 바꾸셔도 되고 어차피 선종류 축척이 길이가 100이었을 때 선종류 축척 2이면은 잘 보인다고 기초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예. 자, 근데 컨트롤 1번 오랜만에 또 여러 가지 복습할 수 있으니까 레이어가 맞는지 도면층 이름 맞는지 선종류 맞는지 뭐 이렇게 검토만 부탁드립니다. 자, 확인되셨으면 놓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PL 명령어로 또 여기서 아래쪽으로 100만큼 하나 그려주고 자, 이거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하나 넣어준다. 그러면 이게 미러 명령으로 여기 중간에서 중간으로 오른쪽에 대칭 복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 못 두 개가 지금 아래에도 이제 들어가고 여기 1670짜리 각재도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위에 각재 1670짜리 각재 선택, 못 두 개 선택,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못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중간에 있는 1800짜리 각재의 중간점 그리고 이쪽 오른쪽의 중간점 선택해서
원목액지 지우지 않고 복사, 대칭 복사하면 이렇게 딱 거의 다 평면도가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곳, 이 부분 있죠? 이것도 지금 25에 380, 60짜리인데 이 부분이 이제 측면도에서 나오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각재 1800에 60에 25짜리가 놓일 수 있는 판판한 지반이 되는 거, 지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규격이 25에 380에 60으로 되어 있으니까 REC 명령으로 자 일단 왼쪽에다가 한 점 찍고 25 탭 380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어 두는 거죠. 이렇게. 자, 아까 이거 만들 때 REC 명령어는 왼쪽 아래 점부터 보통 찍는데 가로 규격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100을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입력하고 탭 눌렀을 때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위쪽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이제 향했던 거고. 자, 의심스러우면 디스트 명령으로 찍어 보셔도 됩니다. 25에 그다음에 380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자, 이거는요. 각재 60에 25 레이어인 거는 맞으니까 선택해서 이쪽으로 무브 시키면 좋겠는데 미리 이것도 점선으로 바꿔두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바꿔두면 오른쪽으로 또 미러 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이 중간점을 이쪽 이 나사못과 나사못에 교차하는 점 또는 이 사각형의 중간점으로 위치시켜 놓으면 MEA 명령어로 확인했을 때 이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보고 보니까 거리가 중간점이 안 맞네요. 왜 그럴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65. 좀 더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32.5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바깥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이걸 선택해서 중간점을 확실하게 위치시킬게요. 그리고 아래 거 선택해서 중간점에서 이쪽 중간점. 처음에 분명히 중간점에서 제가 그었던 것 같은데 디스트 명령을 찍어보면 32.5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MEA 명령으로. 그래야죠.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네. 뭐냐면요. 여기. 자, 이거 선택해서 지우고 이거 이쪽 아래 것도 선택해서 지우고 이렇게 가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는 맞나? 길이는 맞는데. 자,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오른쪽에 채워주고 자, 두 개가 됐으면 두 개가 대칭 복사 됐으면 이걸 카피 명령으로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그냥 직교하는 점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MEA 명령으로 검토해보면 딱딱 맞습니다. 이제 오스냅을 찍을 때 제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꼭 MEA나 디스트 명령으로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의 저 평면도는 됐고 왼쪽에 있는 이 은선 객체, 점선 객체만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다시 한번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 이어주면 오른쪽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참고만 하고 작성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완성이 되어야 나중에 실습도면 4번, 그 다음에 실습도면 6번, 6-1번, 2번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지금 이걸 만드셔야만 이 중급편에서 제대로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작성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평면도와 정면도, 측면도는 지금 서로 이런 상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정면도를 보면 어차피 이 평면도에서 정면도나 측면도, 즉 정면은 앞에서 본 거예요. 측면은 옆에서 본 거고. 그러니까 우측면도라고도 하고 좌측면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상하, 좌우 다 대칭이기 때문에 측면도는 모양이 다 똑같이 보일 겁니다. 정면도도 배면도와 함께 똑같이 보일 테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보는 거. 그래서 서로 끼리끼리 연관이 있다. 자, 그거를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X라인 명령어로 수직 옵션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쪽에 수직 참조선 이렇게 하나씩 만듭니다. 이쪽만 만들어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만 만들어도 되려나? 하다 보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점 통과하게 이렇게 3개. 그래서 이 3개를 여기 참조선으로 레이어로 바꿔두고 나중에 볼일 보고 나서 딱
꺼버리면 우리는 쉽게 이 도면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켜고 이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는 밑으로 이걸 깔아줄게요. DR 명령으로. 왜냐면 여기 치수가 되게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왜냐면 평면도하고 정면도하고 측면도는 다 끼리끼리 상관이 있기 때문이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정면도에선 이제 집안, 땅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두껍게 표현했는데 두껍게 표현하라는 조건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두껍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PL 명령으로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그림이 없을 테니까 적당히 띄운 곳에서 적당히 띄운 곳에서 제가 이렇게 집안에 해당하는 선 하나 만들고 PL 명령으로 하셔야 두껍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집안으로 바꾸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전역 폭을 어느 정도면 잘 보일까요? 한 10 정도면 충분히 잘 보일 것 같아요. 뭐 20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 이 각재가 묻힐 수가 있으니까 10 정도를 저는 그냥 제한합니다. 어쨌든 10이든 15든 20이든 간에 두껍게 표현하는 건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집안선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3D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 65, 65 각재보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좀 더 관통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생략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빼주는 게 좋으냐, 지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충 봤을 때 각재 65짜리가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거군요. 한 2개 정도 들어가나? 예. 그래서 여기서 서클 명령어로 130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ET 명령으로 이만큼 키워줘도 좋고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이제 가셔도 되고 ET 명령으로 기왕이면 대칭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스트레치 명령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자, 스트레치 명령은 이만큼이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값 상관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어주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적 입력이 켜져 있으면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만큼 선택해서 여기에 길이값이 나오는데 전체 길이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F12 눌러서 동적 입력을 잠깐 꺼주시고 내가 130만큼 느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동적 입력 끈 상태에서 13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실제로 디스트 명령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13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픽박스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뭐에 쓰는 건지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시 F12 눌러서 자, 동적 입력 켤게요. 자, 디스트 명령 하여튼 좀 130인지 최종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EC 명령으로 65, 65짜리 400 각재를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교차하는 곳에서 그래서 참조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가는 척 하면서 가로가 65, 탭, 세로가 400, 엔터. 자, 근데 이거는 이 평면도에서는 65, 65짜리 각재니까 65, 65짜리 각재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거 그대로 오른쪽에 복사해도 되고 대칭 복사해도 되겠죠?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여기 대칭선의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또 숨은선 부분, 이 점선 부분이 지금 뭐랄까요? 25, 380, 60이 놓이는 위치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나사못 여전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실 테니까 이 각재를 먼저 해결할게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1670, 그건 평면도에서 기준인데 여기 정면도에서 봤을 때도 긴 부분이 1670이고 자,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치수를 더해보면 알겠지만 30, 30, 25를 더한 값, 즉 몇인가요? 85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85를 치수 말고 여기 지시 문자로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즉 이 사각형의 REC 명령으로 그렸을 때 자, 제가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1670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85라고 하고 하나 만들면 이렇게 사각형이 위쪽에 생기잖아요. 25와 85니까 미리 자, 이 빨간색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25에 85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얼마만큼 내려야 되는가?
즉 이 왼쪽 아래 끝점이 얼마만큼 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가야 되니까 그거를 여기에 있는 치수를 다 더해 보면 400에서 295를 뺀 각각 일치하거든요. 즉 30 더하기 30 더하기 25 더하기 20 하면 105만큼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105만큼. 400에서 295를 뺀 각각 일치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해서 move 명령어로 왼쪽 아래 끝점이든 왼쪽 위에 끝점이든 간에 선택해서 직교를 켜고 아래쪽으로 간척하면서 10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눌러주면 여기서 디스트 명령을 끝점에서 끝점 찍었을 때 정확히 105라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4주차 또는 4차 시에 가서 치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원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틀린 부분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면도에서 1670에 25, 85짜리는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부분 하나 처리하면 미러 명령으로 또 오른쪽에 대칭 복사하면 되겠죠. 자, 이 아래쪽에서 지금 보면 가로 길이가 25로 되어 있고 세로 길이가 60인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즉 25와 60짜리. 자, 여기에 해당하죠, 이놈. 요놈이요, 요놈. 예, 25에 60. 그래서 여기에 REC 명령으로 자, 사각형 하나, 그리고 자, 가로는 25 탭, 세로는 60짜리를 하나 이제 만듭니다. 이게 저쪽에서 이제 결합되는 부분이니까 실제 3D로 보시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결합되는 부분이 저기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실려나? 예, 이 부분에 해당해요. 이 부분. 예, 이쪽 부분요. 자, 히든 라인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예, 좀 투영된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더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여기를 뜻해요. 여기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쪽에 CAD에서 도면을 표시할 때는 CAD를 훨씬 더 쉬워하기 때문에 도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부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산업 분야에서도 함부로 바꾸지를 않아요. 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5에 60짜리니까 자, 여기 하나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셔도 되고, 선택해서 여기서 다 바꾸셔도 되고. 자, 이것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제가 확대를 할 테니까 move 명령으로 여기 끝점으로 일단 위치시켜 둡니다. 됐죠? 그럼 여기 이 오른쪽 아래 끝점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 치수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20만큼만 가면 되잖아요. 20만큼만. 20만큼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일치하고, 그래야 목재가 잘 결합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move 명령으로 오른쪽 아래 끝점에서 왼쪽 끝점으로 간척하면서 20만큼만 가주라. 그럼 정확히 여기가 MLA 명령으로 검색했을 때 20만큼 떨어져 있고, 얘 60이고 25, 그 다음에 20 서로 양분하면서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쉽게 파악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샵8의 100 나사 못은 어디로 결합되는가? 지금 이 사각형의 중간을 뚫고 있어요. 중간. 사실은 조금 아래쪽을 여기 각재 1670에 결합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은선으로 처리를 하자.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디서 가야 되는가? 그 위치가 지금 여기 치수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30 떨어진 위치에 이 나사못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사못 새로 그리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나사못을 그대로 활용하세요. 선택해서 카피 끝점에서 어디까지 가면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각재를 보면 30만큼 위쪽으로 가면 되니까, 자, 선택해서 move 명령으로 직교하시고 기본점은 왼쪽에 찍으시고 위로 간척하면서 30이라고 입력하면 30만큼 실제로 디스트 명령 찍어보면 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못을 박아둘 수가 없겠죠. 다시 선택해서 move 명령으로 끝점에서 이쪽 직교한점까지 딱 가면 여기서 MLA 명령어를 찍었을 때 딱딱 위치되는 게 현재 제시된 치수하고 맞는지만 검토하시면 큰 이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부분에 이게 완성됐으니까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이 참조선의 중간점에서 중간점 해서 오른쪽을 완성하면 되는 거죠. 꼭 치수는 한 번씩은 디스트와 MA 메저 지오메트리 명령으로 참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디스트 명령으로 찍었을 때도 이 끝점에서 이쪽까지가 105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 왼쪽 이렇게 20 임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명령어 디스트라고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MA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 자, 이상이 없고 여기 떨어진 부분도 20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제 정면도도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와 정면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그려냈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이 부분부터 이제 보실 분도 계실 테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치수와 지시선, 지시문자는 아직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서 문자부터 작성하는 게 좀 더 편해서 그 부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한다는 건 치수와 지시문자까지 전부 다 작성해서 딱 한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원본 객체들을 모아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자, 그러면 평면도는 거의 다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면도도 평면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 나타냈다. 그럼 측면도도 사실은 정면도의 관계보다는 평면도에 더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그리기보다는 이 오른쪽 여백에다가 그려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깔끔하게 복사 처리를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3D로 이제 보자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측면도,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측면도가 되겠는데, 측면도도 평면도를 이해하시면 그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른쪽이든 왼쪽에서 본 그림을 그대로 이제 그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즉, 참조선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 근데 이미 그려놓은 평면도가 있으니까 이만큼 윈도우로 선택해서 카피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단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선택해서 로테이트 명령으로 이쪽 중간점에서 마이너스 90도만큼 돌려줍니다.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무브 명령으로 대략 이 비슷한 위치 근처에다가 일단 갖다 두는 거죠. 왜 갖다 두냐면 여기서 또 참조선 쭉쭉 그어 나가면 측면도를 그리기가 편하니까요. 즉, 이 정면도도 평면도에서 바로 이렇게 쭉 그려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했단 말이에요. 측면도도 평면도에서 참조선을 그려내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로만으로는 안 되니까 X라인 명령어로 여기 하나 딱 여기 또 그려두죠. 그래서 이 측면도를 이쯤에서 하나 그려두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PL 명령으로, 자,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 그 오스냅 추적,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부분요. 객체 스냅 추적 F11 단축키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켜져 있으면 여기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갔을 때, 자, 여기 어디서 똑같은 가상의 점이 시작하는지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교차점으로 하나 클릭하고 이쪽으로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리하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자,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이거 참조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집안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요 130만큼 뗐으니까 선택해서 왼쪽으로 간척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직격한 상태에서 동적 입력은 끄시고 왼쪽으로 130만큼, 자, 또 오른쪽으로 130만큼 입력하면 이렇게 또 두꺼운 집안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버벅대는 것 같죠? 자,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S 눌러서 한번 저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 잠깐 렉이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잠깐 컴퓨터가 멈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면도도 정면도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평면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참조선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기둥에 해당하는 건 사실 정면도나 측면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이 기둥도 지금 65, 65, 400.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65, 세로 길이가 400. 여기서 그걸 똑같이 하나 그려줬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대로
그대로 자 이만큼 윈도우를 선택해서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교차점 왼쪽 아래 끝점에서 이쪽 교차점으로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둬도 되겠는데, 즉 정면도와 측면도의 관계는 이 65짜리 각재의 65와 400짜리 각재가 똑같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치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에서 30 떨어진 만큼 다시 동적 입력 켰습니다. 30 떨어진 만큼인 곳에서 샵8에 100짜리 나사못이 가니까 이 100짜리 나사못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치수 검토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30 떨어진 곳에서. 대신 이 부분만 다른 거죠. 측면도니까 3D에서 보면 측면도는 훨씬 더 긴 거, 즉 빨간색으로 보여야 되는 각재 1670에 25에 80짜리. 근데 1670은 평면에서의 규격이니까 가로가 25, 세로가 85인 걸로 늘려주면 되겠다. 근데 그게 묘하게도 여기 가로가 25인 건 똑같단 말이에요. 자, 정면도에서는 세로가 60이었어요. 그거를 얼마만큼 늘려주면 되냐면 25만큼만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공고에서 이 나사못은 그대로 두고 이것만 선택해서 뭘로 바꿔주냐면, 자, 빨간색이니까 25에 85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레이어를 해당 조건에 맞춰서 위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는 맞았고, 이 60짜리니까요. 60짜리니까 이걸 25만큼만 눌려주면 25에 85에 해당하는 그 레이어가 딱딱 객체가 맞게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25만 늘려주면 되니까, 자, 이만큼 선택하시고 스트레치 명령어 S 스페이스바, 자, 왼쪽이나 오른쪽 끝점 클릭하시고요. 직교를 켠 상태로 위로 가는 척 하면서, 이건 동적 입력이 켜져 있어도 사각형이라서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척 하면서 25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놀랍게도 치수는 없지만 디스트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85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MDA로 꼭 검토는 한 번씩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다 선택해서 미러 명령으로 여기 중간점에서 이쪽 위쪽 중간점으로 하나 대칭 복사를 하면 이제 거의 다 이 측면도도 끝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25에 380에 60짜리 각재가 되겠는데, 여기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자, 이게 긴 부분이 가로가 380, 세로 부분이 지금 이 두 가를 더하면 60인데 실제로 380이 60짜리 각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와서 RC 명령으로 이쪽 끝점 찍고 가로가 380 탭, 그다음에 세로가 60. 자, 이게 선택돼서 60에 25짜리가 아니니까, 자, 얘는 바꾼다. 해당되는 객체가 25에 60짜리죠. 25에 60짜리. 그러니까 60에 25. 똑같구나.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진짜 그랬나?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얼마만큼 가면 되는가? 자, 여기에 그 거리, 위치가 치수로 딱 써 있잖아요. 이 끝점에서 또 아래쪽으로 105만큼만 가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이 아래 끝점에서 직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간척하면서 105만큼 입력한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묘하게도 또 딱딱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바로 여기 60에 또 25짜리 객체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측면도에서는 자, 가로가 60, 그다음에 세로가 25인 객체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사각형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만드는 거죠. REC 명령으로 여기 윗부분에 결합이 돼야 되니까, 자, 놓여야 되니까, 자, 여기 시작해서 가로가 60 탭, 세로가 25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 원본 포함해서 5개가 복사가 되면 되니까 처음에 평면도에서 이용했던 또 카피의 배열 옵션, 맞춤 옵션까지 사용하면 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또는 여기 평면도가 있으니까 이거 사용해서 카피 명령어로 여기서 왼쪽 끝점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게 불편한 사람은 선택해서 자, 카피 명령어 기본점을 오른쪽 위에 끝점을 찍고 배열 옵션 5개 그리고 맞춤 옵션을 이용해서 여기 직교하는 점으로 찍어줘도 MA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20씩 떨어져 있는 걸 딱 맞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옵션을 통해서 하는 게 이번 중급편 활용편에서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꼭 놔두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놔두니까 우리 도면에 제공되어 있는 대로 나중에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참조선을 중간으로 이렇게 수직 참조선을 만들어 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완성을 했다면, 즉 측면도를 완성을 했다면 이만큼 선택해서 카피 명령으로 여기 중간점에서 직교 풀고 자, 이쪽에다가 갖다 두면 배치가 훨씬 더 멋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교하는 점만 나오고 다른 객체에 또 오스넷만 나오니까 여기서 이 왼쪽 아래로 제가 보여드린 이쪽으로 만약에 옮기고 싶은 사람 또는 카피하고 싶은 사람은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 근처점이란 게 있어요. 근처점 R 선택해서 한 이쯤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나중에 이 측면도, 정면도, 도면 제목에 해당하는 거, 스케일, 축척에 해당하는 거는 이 객체 여유 공간이 없으면, 여백이 없으면 무브 명령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카피를 이렇게 해두시고 약간의 여백씩만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객체에 해당하는 거는 평면도와 측면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성되는지 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놔둔 것 뿐이니까 이거는 지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실습 도면 1번에서도 이걸 검토하는 명령어 알려드렸었는데, 자, 일단 참조선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또 출력도 안 되게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레이워크라는 명령으로 하나씩 검토를 해봅니다. 참조선은 나중에 끄시면 되고 0번 레이어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위해서 실습 도면 2번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 도면 파일에서는 이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면층이 맞는지 최종 검토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각자 25, 85가 맞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틀려도 되는데 이제 왼쪽은 복사를 해둔 거니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60에 25짜리 딱딱딱 맞죠? 그래서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65에 65가 선홍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색깔을 미리 규정해 놨으니까 이렇게만 딱딱딱 보여줘야 됩니다. 나사못, 집안. 그래서 이렇게 나사못이든 집안이든 각재든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를 표시해 두면 나사못 이거 만드는데 몇 개가 필요할까? 평면도에서 지금 8개만 나오니까 8개만 준비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뭐 이케아 같은 그런 목공, 가구 조립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걸 설명서로 쓰기 위해서도 이 CAD를 활용해서 도면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레이어로 구분을 해 두는 거죠. 자, 종료시 복원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제 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참조선 레이어는 레이 오프라는 명령어 9차 시에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끄셔도 되고 앞으로 사용할 것 같지 않다. 근데 지우기는 싫다. 언젠간 또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 가셔가지고 이 참조선은 동결시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끄는 걸로 이렇게 해두시는 게 나중에 도면 제목도 작성하고 치수, 지시문자, 지시선까지 작성할 때 여백 부분도 파악하고 이런저런 걸로 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만 꺼두는 걸로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 잘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레이어 검토를 했는데도 틀린 게 있는 것 같다 또는 질문이 있다면 해당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수정을 하든지 댓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응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습도면 2번 중급편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실습도면 1번과 2번을 작성하셔야 나중에 치수, 지시문자, 지시선 작성하고 그게 객체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도면을 만들어내는데 이 실습도면 1번, 2번이 필요하니까요. 반드시 완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거 보정하고 보완하는 차시가 앞으로 2번 더 남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실습도면 2번 평이자 상세도 그리기 중에서 치수, 지시선, 지시문자는 참고만 하고 객체만 그린 걸로 일단 실습도면 2번 완성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